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챗GPT 기초 워크숍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커맨드 스페이스의 구효한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HRD랑 지식관리 관련된 연구나 프로젝트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챗GPT 이해를 하고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챗GPT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시고 여기 또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챗GPT를 먼저 사용하기 전에 알면 좋을 것은 제너레티브 AI라는 개념입니다. 네, 챗GPT 자체가 이 생성형 AI의 일종인데요. 생성형 AI란 무엇이냐면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생성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챗GPT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이거는 검색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구글을 이제 20년 전에 처음 마주했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구글이 없이는 지금 거의 못 사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검색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 챗GPT가 나온 이후로 전문가들이 막 이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야, 그럼 이제 구글 망하는 거 아니냐? 뭐 검색 서비스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측했었습니다. 물론 이 챗GPT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검색 서비스랑은 다른 가치를 제공하지만 네, 이게 그 분명히 그 영향을 줄 거예요. 이게 그 서비스나 사용하는 입장이나 수익 모델은 당연히 영향을 줄 건데요. 챗GPT를 이해하실 때는 꼭 이게 검색과는 다른 개념이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은 새롭게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찾아내는 데 적합한 시스템이라면 이 AI, 제너레이티브 AI 기반의 이 챗GPT 같은 경우에는 네, 컨텐츠를 만드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글에서 발표했던 굉장히 놀라운 언어 모델을 가지고 이 오픈 AI 사이에서도 만든 거기 때문에 모든 훈련 사례에 접근하지 않고도 신경망을 다 훈련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딥러닝 기술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용자의 목적과 그 니즈에 맞게끔 파인 튜닝, 세부 조정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지금 텍스트나 음악, 예술, 비디오 같은 새롭게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막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 나왔을 때 절대로 그 이런 직업들은 대체가 불가능할 거야라고 예측했던 그런 직업들부터 지금 굉장히 놀란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독창적이고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뭔가 창의적인 영역에서도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쉬운 얘기부터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 엄청나게 이론적인 것부터 탐구할 건 아니지만 간단한 원리 정도는 이해를 해야지 이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설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패턴을 이용해서 학습 결과를 제시하는데요. 네, 우리가 언어를 통한 패턴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말을 하는 거를 익숙하게 익혀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단어가 나오고 어떤 단어가 또 그 다음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조금 그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제시하는 거라고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은 챗GPT나 이런 제너레이티브 AI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걸 찾아줘 하면 찾아주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젠 AI가 사용된 서비스들을 좀 예시를 들어드리면 뭐 글을 쓰는 거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챗봇, 챗GPT 같은 뭐 람다나 챗GPT 모델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 기반의 검색 엔진도 있습니다. 네, 펄플렉시티라는 뭐 이것도 있고 우리가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던 빙, GPT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능도 굉장히 강력한데요. 이제 오픈 AI사의 달리라든지 혹은 미드저니, 뭐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네, 음성 모델들도 다 있고요. 네,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다 통틀어서 네, 컨텐츠를 크리에이팅하는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하는 거다라고 해서 젠 AI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거의 그 기본 원리가 되는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네,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네, GAN이나 A, VA가 있는데요. 이건 추후에 이 분야로 좀 연구를 하고 싶으시거나 기술 문서들을 좀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넣어놨으니까 좀 네, 검색하셔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어려운 기술적 내용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건데요. 그 우리가 챗GPT가 왜 이렇게 각광을 받았냐?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뭐 넷플릭스가 1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기까지 3.5년이 걸렸는데 뭐 에어비앤비는 2.5년 걸렸고 자, 우리 많이 쓰고 있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이 걸렸죠. 이제 그 1 밀리언 유저를 확보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대부분 이렇게 길기도 했는데 이 챗GPT의 놀라운 점은 100만 명 사용자까지 확보에 걸린 시간이 단 5일이었다는 겁니다. 네,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챗GPT는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자연어 생성 모델이에요. 사실 이 GPT라는 개념의 그 모델은 2022년도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18년도부터 이렇게 개발이 돼가지고 GPT 1, 2, 3가 다 나왔었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놀라고 있는 이 챗GPT 같은 경우에는 GPT 3.5 모델을 기반으로 튜닝을 해가지고 나온 모델이고요. 작년 11월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우리가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도 이 정도로 되게 엄청나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AI 연구하시는 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3월 중순 정도에 이 한 일주일 정도가 AI 연구 계통에서는 거의 한 10년을 얘기한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때 챗GPT가 GPT 3.5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GPT 4.0을 발표를 했고요. 이 발표를 하자마자 다른 회사들도 뭐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그 메타라는 이름을 바뀐 네, 페이스북에서도 새로운 언어 모델을 내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발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왜 10년이냐면 연구를 만약에 3년, 5년 했던 교수님들의 그 연구 결과물들을 거의 접고 뒤집어질 정도의 내용들이 많이 발표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적 그 흐름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게끔 새로운 모델이 나왔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챗GPT 뭐 좋은 거야? 뭐 이런 거 괜찮은 거야? 라는 내용만 들으셨을 텐데 이거 진짜 내가 써야 되는 건가? 써봐야 되는 건가? 나만 모르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제 AI 시대가 오고 있다는데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라는 것들을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하는 내용들을 잘 들어보시면은 그 랭귀지 모델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실 수 있고요. 좀 좋은 팁들을 좀 알려드려서 이걸 좀 더 잘 사용하실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챗GPT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모델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에요. 왜 라지라고 하냐면은 이전에 있던 랭귀지 모델하고는 규모가 굉장히 달랐어요. 이게 어느 정도 그냥 랭귀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던 그 시기에 이 챗GPT가 발표를 하면서 네, GPT 모델과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오면서 네, 언어 모델의 그 규모를 굉장히 확장시켰고요. 이게 규모의 경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야, 우리 막 챗봇 같은 것도 옛날에 보시면은 우리 상담사 전화하면은 뭐 1번을 눌러서 뭐 하시오, 2번 눌러서 해서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제 막 챗봇을 선택하면은 야, 난 그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야. 빨리 인간 상담사를 연결해 줘라는 니즈가 막 생길 정도로 답답함을 많이 느껴보셨을 텐데 챗GPT를 사용한 첫 경험은 어? 사람이 말하는 건가? 사람이 말하는 수준으로 이 친구가 얘기하고 있는데? 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의 언어 모델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게 굉장히 사람이 한 것처럼 굉장히 놀랍고 좀 인사이트가 있는 내용들로 이루어지더라.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서비스 자체는 지금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뭐 될지 모르겠지만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다만 이제 유료 옵션을 제공합니다. 지금 월 20달러를 내면은 이제 유료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걸 하면은 조금 더 좋은 지금 GPT 4.0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GPT 4.0 모델은 지금 이 유료 모델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돈을 안 내고서 뭐 유료 모델을 써보고 싶다 하면은 GPT 모델을 동일하게 적용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AI, 빙 챗이 있잖아요. 요걸 사용하면 GPT-4 모델이 좀 적용되어 있긴 해요. 다만 이제 챗 GPT의 사용성과 그 빙 챗의 사용성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네, 좀 선택적으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언어 모델의 굉장히 놀라운 점은 사람들이 피드백을 준 걸 통해서 또 강화 학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이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점차 발전하고 정교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델 자체가 이제 학습한 특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걸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 학습한 시점 자체는 네, 그 2021년도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23년도인데 그러면 2년 전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2년 전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좋을 것은 이것은 언어 모델이지 검색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 대통령이 누구야라고 챗GPT한테 그냥 물어보게 되면은 어 한국의 대통령은 뭐 문재인입니다. 이렇게 뭐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2년 전에 말하는 능력과 지금 2년 후에 나의 현재 말하는 능력의 차이가 뭐 엄청나게 많이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는 훈련을 학습한 거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시의성이 중요한 최신 데이터들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말하는 능력은 2년 전 모델도 충분히 놀랄 만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챗GPT에 쓰인 GPT 모델이 유일한 언어 모델이냐? 그렇진 않아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네, GPT-3뿐만 아니라 네, 여기 왼쪽에 있죠. GPT-3뿐만 아니라 뭐 GPT-4 이제 이렇게 이제 챗GPT의 모델들이 이제 발전을 했는데 다른 모델들 엄청 많죠. 이제 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건데요.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양한 언어 모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챗GPT가 그 유행을 하고 이렇게 유명해졌냐면요. 이거를 오픈으로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챗GPT를 공개함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됐었고, 사실 구글이 만든 모델은 더 큰 패러미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원의 크기가 패러미터인데요. 우리가 딥러닝에서의 이제 그 중간층 W 값, 패러미터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많다는 얘기는 좀 뇌로 치자면은 신경세포가 좀 많은 것처럼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큰 뇌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챗GPT가 너무 잘 되니까 구글도 사실은 우리도 이런 게 있어라고 막 발표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막 엄청난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시연 장면에서 구글이 실수하기도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모델들이 뭐 이건 어떤 이름이고 이건 어떻게 다른 거야를 알 필요는 없는데요. 네,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이 있고, 네, 이제 이 랭귀지 모델들을 통해서 언어를 만들어내고 글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챗GPT를 가지고서 뭐가 가능하냐? 네. 일단은 당연히 영어 공부가 가능하겠죠. 이 챗GPT가 만들어내는 영어의 능력이 그 원어민들한테 물어보고 했을 때 굉장히 문법 수준이 높아요. 실제로 지금까지도 문법이 틀린 거를 발견한 적은 없었고요. 왜냐면은 네이티브들이 쓴 글들과 이런 말들을 학습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을 가지고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어떻게 연관성이 있어, 얼마만큼의 확률로 같이 나올 수 있어, 이런 원리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정말 완벽하고요. 이 표현 통해서도 뭐 새로운 영어 학습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영어를 많이 두려워하는 한국 사람이지만 네.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언어 모델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세네 살 어린아이가 말하는 언어와 이제 뭐 4, 50대 아저씨와 뭐 8, 9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씀하시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논문을 썼어요. 이거 이제 학술 대회에서 발표할 건데 어 나는 교수님한테 뭐 대학원생들한테 이야기를 할 거야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와 단어 조합을 가지고서 문장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내용을 그대로 5살 난 나의 조카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면은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막 Hi there 막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막 귀여운 표현으로 쉬운 단어들로
바꿔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룹이 학습자 그룹이나 특정 세대 그룹들이 사용하는 표현이나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그 영어를 가르치시는 뭐 학원이나 학교에 계신 교육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참고 자료도 많이 만들고 문제도 많이 만드세요. 우리가 뭐 토익이나 토플 문제 같이 막 빈칸 채우는 것도 있고, 뭐 ABCD 중에 고르세요. 아니면은 뭐 이런 문법적인 뭐 시제 문제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그 언어로 가능한 것들이 많은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난 2월 달에 미국에서 발표를 하고 왔었는데요. 학술 대회 가가지고 그때도 이제 발표 스크립트를 만들 때 처음에는 막 우리 옛날에 갔을 때는 막 고민했었어요. 발표자를 어떻게 만들지? 아, 뭐 Let me introduce myself 뭐 엄청 이런 똑같은 말만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한테 시켜서 도움을 받았더니 굉장히 유창하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되게 요즘 느낌 나게끔 말들을 만들어주기도 했고요. 뭐 표현 같은 경우도 되게 자연스럽게 말을 해가지고 좀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콘텐츠 제작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거를 거의 쓰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 만약에 10만큼의 노력을 들여가지고 10만큼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만약에 인간의 그 일이라고 본다면은 챗GPT를 사용하면은 한 이 정도의 노력만 들여서도 한 7, 8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80%의 에너지를 아껴가지고 나머지 한 2, 30%의 그 결과물의 그 퀄리티를 높이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블로그라든지 뭐 어떤 소설을 쓰는 극작가라든지 시나리오 혹은 노래 뭐 작사, 작곡 이런 컨텐츠 제작하는 부분에서는 뭐 마케터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지금 현업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식 노동 프로세스를 뭐 대체하느냐? 뭐 절대 그렇진 않아요. 대체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거를 좀 업그레이드하고 좀 시간들을 좀 줄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네, 뭐 자료 수집이나 정리, 뭐 요약 이런 거 너무 잘하고요. 뭐 우리가 뭐 파이썬이나 알로 뭐 코드를 짰을 때 이 코드 여기가 틀렸는데요. 이런 것도 너무 잘하고요. 새롭게 코드를 짜달라고 해도 잘 짜주고, 혹은 여기다가 나 잘 모르겠으니까 주석을 달아줘 하면은 샵 넣어가지고 설명 기깔나게 해줍니다. 네, 아주 멋있게 네 설명이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API가 이제 GPT 3.5까지 공개가 되어 있고 GPT 4.0 API를 사용하려면 네 웨이트리스트에 등록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API는 이제 그 뭐냐면요. 우리가 챗GPT를 쓰면 이제 웹사이트에서 그냥 사용하게 되는데요. API는 좀 더 네, 직접 받아다가 그 원리와 그 동작들을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차에 기름을 넣어야 돼가지고 주유소에 간다고 했을 때 차를 몰고 주유소에 가서 꽂고 기름을 넣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API를 사용해서 그 기름을 넣는다고 한다면 내 차에 그냥 결제만 딱 걸어놓으면은 자동으로 기름 들어오는 거예요. 뭐 오른쪽에 주유구로 슝슝슝 들어와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더 나만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기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연구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네. 우리가 뭐 최근에 많은 저널들이나 이제 대학교 뭐 교육기관들에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정책이나 가이드라인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 물론 연구 윤리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것들은 뭐 글을 읽히고서 정리하는 게 가능하니까 뭐 논문 리뷰 당연히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나의 목적과 취향에 맞게끔 뭐 세 줄로 정리해줘 아니면 줄글로 정리해줘 이런 식으로도 명령이 가능하고요. 네,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연구 방법론 뭐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새로운 것들 찾는 데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래밍이 기본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코드를 작성하고 리뷰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뭐 R이나 파이썬, 뭐 자바, 뭐 이런 것들 다 가능하고 심지어 뭐 M 플러스나 뭐 이런 것 같은 좀 사용자층이 좀 적은 언어들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제 그 서비스다 보니까 우리가 연구 주제를 새롭게 찾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이렇게 좀 나아가려고 해라고 이제 나의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면 이 친구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나 조금 내가 좀 잘 보지 못하고 있던 좀 뭐 블라인드 스팟 같은 것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점은
챗GPT가 주는 결과들을 내가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느냐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면 이것을 활용하는 좀 활용도가 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챗GPT를 얘기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질문 너무 중요해요. 이 질문 쓰는 거를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무엇을 물어보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거 여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한 딜리버리 영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뭔가 새로운 분야를 배울 때 내가 잘 모르는 내가 전문성이 없는 분야를 배울 때도 너무 유용하고요. 오히려 내가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분야를 확장시킬 때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알고 있는데 난 이렇게 생각해. 근데 여기다가 이런 얘기를 좀 더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은 또 네, 새로운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예시를 드는 게 우리가 만약에 회사로 친다라면은 뭐 사원 주임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사원 주임은 아니고 대리나 과장, 부장, 차장 요 정도 직급의 일들을 대신할 수 있는 툴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임원급의 인사이트와 이제 가치들을 가지고 있다면, 네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챗GPT한테 초안 드래프트를 좀 만들어줘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들을 내가 이어나가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 모델이니까 논문 작성할 때도 쓰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에디티지나 뭐 이런 그래멀리 같은 것들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문법적인 교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리프레이즈라든지 뭐 다시 쓸 수도 있어요. 뭐 패러프라이즈라든지 뭐 리라이트를 쓸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내가 초안을 만들어서 물론 마지막에는 우리가 사람이 직접 검수하고 확인을 하고 좀 고쳐야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다만 생각보다 놀라운 결과물들을 주더라.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너러티브 AI 사용하기 전에 좀 5가지 원리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네, 조금 중요한데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네, 어떤 것들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제너레이트 하는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 엔진과는 다른 방향이고 다른 사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단어들이 어떻게 합리적인 순서로 어떻게 통계적인 그 확률에 근거해서 나오는지에 대한 패턴을 가지고 언어를 만들어주는 모델이다 보니까 네, 그걸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되게 제가 많이 공감 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우리를 대체할 거야? 아니에요. AI가 우리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다만 AI를 잘 쓰는 사람이 우리를 대체할 수는 있어요. 쓰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고 네, 우리가 AI 시대가 이렇게 도래했는데 그 건강하고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오픈 AI사에서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모델을 사용해서 챗GPT를 만들 때 우리는 AI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만들었어요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사용자랑 신뢰를 구축하고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어, 그 챗GPT가 발전하고 있고요. 네, 이 언어 모델을 사용한 여러 서비스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여러 가지 뭐 연구 질문을 한다든지 뭐 광고 카피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을 굉장히 그 제너티브 AI가 변화시킬 거예요. 그리고 많이 달라지는 것들을 느끼셨을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여기서 가능해? 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끼셔서 네,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이게 점점 데이터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발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챗GPT 자체는 그 감정이나 지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팩트를 알지 못하고 네. 윤리적으로도 검증하지 않은 결과물들을 줄 수는 있어요. 물론 개발사에서 이것들을 최대한 건전하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게끔 많은 가이드를 주고 있긴 한데요. 요걸 잘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특별하게 이제 할로시네이션이라고 환각이라는 개념을 많이 설명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챗GPT가 주는 결과물들이 팩트 체크가 안 돼 있는 결과물들을 줄 때가 가끔 있어요. 이럴 때는 네,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옳은 정보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조금 어렵지만 기술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자연어 처리라는 게 있는데 NLP라는 기술이죠. 여기서 이제 그 2017년도에 이제 구글에서 연구진들이 발표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 언어 모델들이 아니라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단어가 사용되는 문맥을 모델링하는 방법을 이제 제안을 했고요. 지금 쓰이는 보통 대부분의 AI 모델은 이것으로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이 세미나를 듣고서 야, 난 트랜스포머 알아. 이렇게만 해도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 샘플에서 의미를 추론하는 모델이고요. 네, GPU를 가지고 학습하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네, 특별한 어떤 그 예를 들어서 헬로 월드라는 그 말을 지금 프랑스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과정인데 네, 이 확률이 이렇게 보이죠? 1, 2, 3, 4 뭐 네, 보기가 나오는데 이 5번까지 있네요. 죄송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높은 확률을 선택하고 1번 선택 해가지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 가장 높은 확률이 있는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네,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트랜스포머가 이제 좀 더 구체화돼 가지고 네, 바이디렉셔널하게 뭐 인코더를 표현하는 네, 버트라는 모델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MLM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 세트가 없어도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법을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지를 다 주지 않아도 이건 이거랑 같이 나올 수 있어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결과물들을 봤더니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친구가 굉장히 학습하는 능력이 좀 남다르다. 네, 기존의 모델과는 좀 다른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이 원리를 보시면은 어찌 내가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밑줄 친 부분에 나올 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뭐 어찌 내가 삐리리 하면은 뭔 소리야? 어찌 내가 이것을 맞출 수 있을까? 어찌 내가 배가 고프지 않을 수 있으랴. 뭐 이런 식으로 뭐 단어들이 막 나올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어찌 내가 삐리리 될 상인가 이러면은 네, 떠오르는 게 딱 하나 있죠. 뭐죠? 어찌 내가 네, 왕이 될 상인가. 네. 이정재가 했던 대사가 떠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 언어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찌 내가만 제시를 했다면 그 다음에 오는 게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이 물음표에 올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 중에서 고를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어찌 내가를 주고 될 상인가까지 줬어요.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높은 확률로 왕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가 왕이 아니라 다른 말들이 나올 수 있죠. 다만 우리가 이제 한국인이라면 관상인이라는 영화를 본 사람의 언어가 학습된 모델이라면 어찌 내가 삐리리 될 상인가라고 말을 했을 때 네, 왕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를 더 해볼게요. 삐리리 드릴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네, 내가 뭐 드리는 거니까 뭐 선물일까? 뭐 내 마음일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거 죽기 딱 좋은 날씨네. 신세계. 이거 좀 잘렸는데. 네.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말이 뭘 것 같아요? 네. 살려는 드릴게죠. 네, 이런 식으로 단어와 단어 사이의 연관도를 가지고서 새로운 게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챗GPT 원리 자체는 굉장히 네. 그 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중간층 이 단어들이 이 다음에 이게 어떻게 나와라는 그 확률들을 수치화해서 저장한 패러미터 그 중간층에 있는 W 값이 예, 그 오픈 AI에서 만든 GPT-3 모델이 1750억 개예요. 그래서 GPT-4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공개되어 있고요. 네, 더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뭐 누군가는 10배, 누군가 100배 이상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의 패러미터 수가 많을수록 뇌에 신경세포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한 가지 결과만 내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질문을 했을 때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저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첫 번째 답은 뭐 66.5%, 두 번째는 뭐 22.2% 이런 식으로 확률이 다르게 되는데요. 가장 높은 확률만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챗GPT에서 템퍼레처 온도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0으로 했을 때는 위에 있는 가장 그 높은 확률로만 나오게 되겠지만 이거를 뭐 0.7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네,
70% 확률에 있는 내용들로 뭐 여기서는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를 선택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1번 확률이 아니어도 최상위가 아니어도 네, 2, 3등을 뭐 고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챗GPT를 사용할 때 나의 의도와 목적과 얼마나 참신하게 대답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좀 기존의 문헌과 같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좀 정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챗GPT가 얼마만큼 할 수 있어라고 물어본다면 네, 저는 석사 한 3, 4기 정도의 실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 GPT 3.5 같은 경우에는 학부생 수준 조금 넘어선 느낌이었었는데 네, 4.0이 나오고 나서는 한 석사급 조금 살짝 못 미치게는 되겠는데 이런 느낌이었고요. 자, 이 벤 다이어그램 보시면은 이제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지식의 총량을 이렇게 네모라고 생각했을 때 네, 우리가 이제 학부를 대학교를 다니게 되면 네, 이렇게 그 어느 정도 내용을 배우게 되죠. 근데 이제 석사를 밟게 되면 석사 과정을 밟게 되면 이렇게 그 청록색으로 네, 인류가 만들어낸 지식의 그 바운더리 가장자리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박사를 하게 되면은 네, 요 안에 살짝 네, 그 한 점을 찍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학위 과정을 보통 비유하긴 하는데요. 요 챗GPT는 요 학부 수준은 넘었고요. 네, 살짝 넘었고 석사생의 수준에 살짝 못 미치는 요 정도 수준의 분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점은 우리가 만약에 전공을 선택하면 한 분야에만 그 전공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 전체 모든 분야의 지식에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경영학을 하고 뭐 물리학을 하고 건축학을 하고 뭐 했으면은 이 친구는 거의 뭐 우리가 경영학 박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뭐 경영학 박사가 90점이면 챗GPT는 그 정도까지는 못 가요. 다만 경영학도 한 80점 후반대, 물리학은 뭐 80점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영역에서 적정 수준 이상을 보이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활용하면 좋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네, 챗GPT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면 좋은데요. 자, 첫 번째 특징은 좀 우리가 그 오징어 게임 보셨죠? 네. 언제나 말을 아는 척하고 관심 가지는 그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기 좋아하시는 노인정 어르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그런싸한 말로 대답을 줘요. 그리고 이제 아무 말 대잔치예요. 그래서 모든 질문에 아는 척도 하고 그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팩트 체크가 당연히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토큰 수라는 게 있는데요. 챗GPT가 받을 수 있는 토큰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 프롬프트마다 이전 모델에서는 2048 토큰이었고요. 최근 모델에서는 네, 4096 토큰입니다. 네, 2000 토큰이 우리가 단어 수로 치면은 한 0단어 한 1500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 거고 여러 번 입력하게 되면 가지고는 있지만 많이 입력하게 되면 앞에 걸 까먹습니다. 순차적으로 먼저 입력한 것부터 좀 까먹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더라? 이렇게 좀 네, 갑자기 돌변하는 챗GPT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완전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해오는 이 약간 과장급 능력의 비서를 좀 갖추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비서라고 표현했냐면 이거만으로는 독자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뭐 적당한 거 물어보는 건 가능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사용하고 연구에서 사용하고 내가 어떤 일상생활에서 또 가치 있는 일에 쓰기 위해서는 네, 비서처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내가 말을 하면 잘 알아듣고 질문들을 던졌을 때 결과물들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거를 이해하면 조금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해놓은 것들은 프롬프트를 잘 정리해 놓고 하면은 좀 가능하고요. 가스라이팅도 가능해요.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야 너는 무슨 마케터야. 너는 학생들이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이런 식으로 막 정해주면은 좀 더 그거에 맞는 문서들을 확인한 결과물들을 기반으로 대답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 많이 아시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제너럴한 스페셜리스트의 모음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넓고 적당히 좀 많이 아는 지식인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좀 깊네? 이런 느낌이었고요. 성실하게 아는 것들을 막 대답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좀 팩트 체크를 하고 그 검증할 수 있는 전문 분야가 있다면 그 다음 레벨로 나서는 것이 굉장히 잘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자, 이게
챗GPT를 이제 실제로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실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픈 AI라는 거를 검색하시면 그 챗GPT 사이트가 나오고요. chat.openai.com을 입력하셔도 채팅창이 나옵니다. 근데 얘네들이 최근에 도메인을 하나 샀어요. ai.com. 너무 쉽죠. 네. ai.com만 입력해도 도메인이 나옵니다. 입력만 한번 해볼게요. 지금 openai.com에 들어와 있는데 제가 채팅창에다가 여기다가 새롭게 ai.com이라고 입력하면 챗GPT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는 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채팅창이 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가입할 수 있는 창이 뜰 거예요. 구글 아이디로 하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입하시면 핸드폰으로 인증을 하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재미있는 실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